저희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저희 80년대 정부가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때 선분양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그 선분양 제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양 보증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 분양 보증을 발급하는 회사로 1993년 4월에 주택사업 공제조합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공기업은 아니고요. 그 주택사업자들이 기금을 출자해가지고 만든 조합의 형태였습니다. 이후에 IMF 이후에 1996년 6월에 정부가 이제 정식으로 출자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이름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이렇게 아시다시피 친숙한 이름인데 저희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작년에 이름을 바뀌었고요. 그 이유는 그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게 운용에 대한 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이 새로 발족되면서 저희가 그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관의 역할도 같이 겸하게 되면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제 다시 새롭게 전환하게 되었고요. 업무하시다 보면 대한주택보증으로 받으신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은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문서랑 같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업무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보증은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그 분양 보증이고요. 아파트 분양 공급에 대한 그 계약에 대해서 보증을 해드리는 보증이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릴 하자보수 보증이 있고요. 그 외에 임대보증금 보증도 있고 주택사업금융보증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개인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보증해드리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이 있고요.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드리는 전세금 반환 보증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로 전환한 이후에 좀 더 윤리적이고 좀 투명한 업무 처리를 기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윤리경영 추진 전략을 세워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공사의 자랑이라기보다는 좀 더 국민과 그 고객의 신뢰를 좀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하자 진단 용역 기관하고 저희 공사의 직원하고 관리소장들하고 입대회에 연루되어서 비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비리 사건이 이제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직원들도 조심스럽게 업무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부패 행위가 보게 되시면 이쪽으로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로 이렇게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 보이는 전화번호는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 아니고 감사실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익명성은 확실히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저희 보증이행처 사무실 쪽으로도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업무 관련해서는 각 관리센터 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시는데 그 사업자나 시공자가 아직 살아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사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창원 지역에는 이제 경남지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보증공사에서 발급하고 있는 하자보수 보증 이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자보수 보증 사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얼마만큼 보증을 책임지고 있느냐, 그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증을 하게 되면 이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리고 전체적인 이제 청구부터 해서 변제까지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약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약관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하자보수 보증이라는 거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하자보수 비용을 저희가 대신 지급해 드리는 보증입니다. 앞서 여기 보시면 보증사고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 대상 시설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증 채권자의 하자보수 청구에도 불구하고 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 채권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말하고요. 주채무자는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그 보수를 요청하면 주채무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공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보증 사고로 정의를 하고 저희가 이행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증해드리는 범위는 그 주택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하자 보수 대상 시설 공사에 대해서 발생한 하자를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 공종별로 하자 보수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약관에 보시면 이렇게 그 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4번을 보시면 설계도면과 달리 이제 시공된 하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설계사항의 하자 등 이제 규정을 위반한 시공 등을 이제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하자 또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고요. 12번에 보시면 저희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 채권자 즉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수선하는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14호에 가구 등의 물품들이 반입 반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자 또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고요. 이러한 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들을 좀 미리 참고하셔서 저희 쪽이 청구하실 때 감안하셔서 청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가 이제 긴급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그 보증 채권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 선으로 보수를 하고 이후에 저희 쪽으로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하자 보수 견적서를 2개 이상 이렇게 징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청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2개 이상을 저희가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으로 보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저희가 비용을 또 지급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 견적서 2개 이상 징구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사나 사업 주체가 아직 살아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하자 보수를 이제 사업 주체나 시공사 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금 나서서 그 분쟁을 조정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합의를 하기 위한 도와드리기 위한 사전조사 또는 조정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해서 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장의 경우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지사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사전에 저희가 먼저 한번 하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 이행을 청구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행을 해드리는데 과거에는 실보수도 해드린 경우가 있고 현금 변제도 해드리는 경우가 2가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실보수하는 방법은 없어졌고요. 100% 그 현금 변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금 변제 시에 그 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기초금액 곱하기 적용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금액은 하자 진단 전문 기관이 그 현장에 조사하고 나와서 이제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 산정한 금액에다가 곱하기 적용률 75%를 곱하고 있는데 이 적용률은 저희 기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75%는 법원에서 책임 제한 비율로 준용해서 그 주택의 자연 노후라든지 입주자 과실 등을 감안해서 75%로 정하고 있고요. 기초금액에 이 75%를 곱해서 현금으로 변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가 조금 중요한데요. 과거엔 저희가 직접 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업무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3의 하자 진단 전문 기관들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하고 계약을 해서 각 사업장별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아무 업체나 저희가 낙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등록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 등록할 수 있는 업체들은 기술자가 5인 이상 보유하고요. 기업 정보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거나 그리고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그런 업체들만 저희가 등록을 미리 해놓고 그 등록된 업체들 중에서 매 청구가 들어올 때마다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그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목록은 현금 변제 시에 제출하셔야 할 서류들입니다. 제가 요거를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금 변제 시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들을 빠르게 완료해 주셔야지 그리고 저희가 현금 변제를 좀 더 빨리 해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요 서류 목록을 참고하셔가지고요. 그 현금 변제를 받으실 때 입주자 대표 회의 쪽에 좀 이렇게 서류를 빨리 갖추어야지만 현금 변제가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린 것을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저희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회사 돈을 지급하다 보니 이러한 서류들이 하나도 빠지면 현금 돈 지급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절차도는 저희가 이제 이행 청구부터 현금 변제까지 쭉 이어지는 현금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우선 입주자 대표 회의 쪽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 주체나 시공자 쪽으로 보수 요청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보증 사고 요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주체나 시공자가 하자 보수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고 회신이 없는 경우에 사고로 처리가 되고요. 그때 저희 쪽으로 이제 이행 청구를 하시면 저희는 3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주채무자 쪽으로 한 번 더 이행을 최고합니다. 이때는 보증 채권자인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쪽에서 저희 쪽에 이제 이행 청구가 들어왔으니 우리 공사가 이행을 하고 나면 구상 채권이 발생하므로 30일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하자 보수 계획서를 제출하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최고를 하게 되고요. 그 30일 동안에 최고한 기간 동안에 아무런 회신이 없거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이행 절차를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첫 번째는 그 하자 진단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하자 용역 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관에서 이제 현장으로 실사를 하게 되고요. 실사 이후에 그 기초 금액이 이제 결과로 나오는데 산정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 회의 쪽으로 통보해 드리고 필요한 서류 자체를 제출할 서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과 통보 받으셨을 때 그 하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15일 이내로 저희 쪽에 이의 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15일이 이내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조정이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쪽으로 이제 조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조정된 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이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현금 변제 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행 청구 시에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 서류들을 이제 완납하셔야지만 저희가 또 다음 절차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 하자 보증서, 하자 발생 사실 증명 서류,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이런 설명서를 등등을 이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종종 그 보증 채무 이행 청구서만 제출해 주시고 그 외 서류들을 제출 안 해주셔가지고 이행 기간이 점점 길어지거나 그러므로 해서 또 입주자들에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행이 빨리 이루어지고자 하면 이행 청구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현금 변제 제출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 약관에 정한 그 기간 내로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입주자들의 민원도 좀 줄어드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협조 부탁드린 내용은 그 저희 용역 기관에서 현장 조사할 때 그 미리 이제 간다고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 현장 조사일 전에 그 사전에 안내 방송을 해주신다든지 안내문을 좀 게시를 해주셔가지고 부재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재 세대가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현장 확인이 어려우면
기초금액도 산정이 늦어지고 그게 늦어짐으로써 저희가 현금 변제도 늦어지니까 그 입주자들의 불만이 좀 점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 현장 조사한 날이 정해지면 그때 뭐 사전 안내 방송이라든지 안내문을 통해서 입주자들에게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하자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서 청구를 해주셔야지만 저희 쪽에서 하자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기간 내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좀 증빙을 통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드렸는데 그 공동주택법이 개정되고 8월달에 시행이 될 건데 그게 시행되면 이 기간 내에 청구하는 걸로 이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하셔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내에 그 사업주체나 시공자 쪽으로 보수를 요청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게 좀 안 받아들여졌을 때 저희 쪽으로 이제 그 문서를 첨부하셔서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걸 증빙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이행 청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문서로 날짜를 보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가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보시면 이제 약관이 나와 있습니다. 약관은 저희 보증회사하고 그다음에 보증채권자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주채무자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와의 그 약속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보증서 뒷면에 같이 발급되게 되어 있는데 이 약관에는 저희 보증에 대한 내용과 그 범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보증 이행 시에 어떻게 이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 약관을 근거로 이행을 하고요. 모든 업무 처리 절차가 약관을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약관을 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면 저희 공사와 업무 처리 하실 때 훨씬 수월한 면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약관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사고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1조 5호에 나와 있습니다. 하자보수 대상 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 그리고 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 그리고 하자보수 청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하고요. 그 보증사고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채무의 성립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보증채무의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조 가장 중요한 이제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1호는 뭐 불가항력적인 사정 발생한 하자 했을 때, 그리고 아까 4호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시공된 부분, 설계상 하자, 그리고 규정을 위반한 시공 등 뭐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그 외에 14번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면 뭐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청구하실 때 유의해 주시면 훨씬 더 업무 처리가 매끄럽고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6조에 보시면 이제 이행 청구 하실 때 필요한 그 목록도 나와 있고요. 약관만 보시면 저희가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9조에 보시면 이행 방법이 나와 있고요. 제가 아까 그 업무 처리 절차도를 통해서 한눈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만들어 왔는데 약관을 보시면 쭉 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도 나와 있고요. 그 기간 내에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8번에 보시면 그 현금 변제 시 필요한 서류가 나와 있고요.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이고요. 그 채권이 발생한 것은 하자 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네, 요 현금 변제 합의서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강조할 부분이 이제 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임원들의 그런 기명 날인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필요한 그 정족수에 해당되는 입주자 구성원의 대표회의 구성원의 기명 날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씩 오늘 조금씩 빠져먹고 뭐 한두 분 빼고 오시는 분도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돈은 요 하자는 다 진단됐고 이제 돈만 나가면 되는데 점점 기간이 늘어져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변제 합의서를 작성해 주실 때 그 동 대표의 과반수 또는 대표회장을 포함한 관리규약상의 최상위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그 대표자 회의 구성원의 기명 날인으로 항상 유념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또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와 업무 처리하면서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저희 쪽으로 신고해 주신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증사고의 정의에 대해서 그 하자 기간, 그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청구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가 안 됐을 경우가 저희가 보증사고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관에 있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현금 변제는 기초 금액으로 100% 해드리는 건 아니고 75%만 해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75%는 법원에서 행하고 있는 그 책임 담보 비율에 대해서, 책임 제한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75% 적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행 청구 그리고 최고의 절차를 거쳐서 영역기관이 현장 방문을 하게 될 거고 현장 방문 시에 그 입주자분들에게 부재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 방송해 드리는 거, 안내문 게시해 드리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행을 청구하시거나 현금 변제를 해주실 때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겨운 강의에도 불구하고 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점심 식사 되시고 남은 강의도 알차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